패스들은 한 번도 활용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팀 동료들에게 많은 비판이 나왔고 팀 내에서 손흥민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유로파 리그 2라운드에서 최고의 공격수로 선정되었고 EPL뿐만 아니라 전체 유럽에서도 빛나고 있습니다. 케인, 살라, 할란드와 같은 유명한 선수들을 뛰어넘어 주전 공격수로서의 위치를 차지한 것은 손흥민의 최근 세계적인 활약이 눈부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현지 매체들은 계속해서 그를 칭찬하며 손흥민이 현재 빛나고 있고 그의 특유의 득점 능력을 뛰어나게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이 돌아왔음을 알고 있으며 그는 지난 시즌 그가 득점왕이 된 것보다 더 나은 시즌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토트넘은 현재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맨체스터 시티를 제치고 순위 1위에 오르고 있다. 토트넘에게 손흥민의 존재는 큰 행운이다. 손흥민은 처음 팀에 합류한 해에 팀을 떠나고 싶어 했으나 포체티노 감독이 그를 남게 만들지 않았다면 토트넘은 현재와 같은 눈부신 시작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손흥민은 클럽의 상징인 동시에 7골을 기록하며 전 유럽, 특히 EPL을 뒤흔들고 있다. 손흥민의 뛰어난 플레이 덕분에 토트넘은 1위에 오르고 있으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동시에 손흥민의 뛰어난 플레이로 세계의 많은 대팀들이 고민에 빠졌다. 감독들이 스쿼드를 선택하고 전략을 수정할 때 반드시 손흥민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손흥민의 골을 본 적 있다면 그들 팀의 공격수들은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이는 투헬 감독에게도 마찬가지로 케인과 김민재가 활약하는 팀을 이끌고 있는 그에게도 해당된다. 독일 리그에서는 한 경기도 진 적이 없지만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3위에 머무르며 독일 리그 우승은 더 이상 쉬운 목표가 아니다. 일부는 경쟁팀의 부상 때문이지만 더 깊은 문제는 팀의 약한 공격력 때문이다. 별명 벽인 김민재는 수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이 손에 쥔 경기를 놓치게 된 원인은 충분한 공격력이 없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팀의 핵심 공격수인 해리 케인 역시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처음에는 레반도프스키가 분데스리가에서 남긴 빈자리를 케인이 기록적인 이적료로 채울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최근 분데스리가의 경기를 살펴보면 케인이 주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지원 공격수로 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주 공격수의 자리가 여전히 공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는 케인이 스타일을 바꾸고 공격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케인의 이동이 느려 상대방 수비와 마주칠 때 좋은 기회를 만들지 못한다고 말한다. 사실 그들은 케인을 사기 위해 그동안 본 적 없는 큰 금액을 투자했고 대부분의 분석은 그를 지원 공격수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투헬 감독은 손흥민을 무시할 수 없다. 그는 분데스리가의 마인츠 시절부터 손과 여러 번 대결했으며 그 앞에서 여러 번 불리한 상황을 겪었다. 여러 대형 클럽의 감독을 지낸 투헬은 항상 손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 최근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투헬은 변화가 필요하고 손은 완벽한 선택이다. 예상대로 투헬의 팀은 갈라타사라이, 코펜하겐, 맨유와 동일한 그룹에 있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로 쉽게 진출할 것이다. 그들은 갈라타사라이를 3대1로 이겼고 그룹에서 선두를 차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의 공격 능력은 약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넨에서의 김민재의 수비 능력은 가장 뛰어난 것으로 칭찬받았다. 김민재는 다시 한번 미넨을 승리로 이끌었다. 갈라타사라이의 공격수들은 그에게 닿기만 해도 막혔고 김민재의 민첩한 덕분에 미넨은 경기를 편안하게 계속할 수 있었다. 미넨이 진 것이 어렵다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벽치라는 별명을 가진 김민재가 굳건히 서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미넨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칭찬받았다. 한편 전문가들은 많은 비판을 받아야 했던 케인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었다. 그는 전속료 기록을 세우며 미넨에 합류하고 많은 골을 넣었지만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압박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케인에게 돌리는 것은 그의 동료들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다. 특히 미넨의 레로이 사네는 케인에 대한 비판의 대부분을 져야 했다. 사네가 케인의 패스의 절반을 골로 만들었다면 케인은 칭찬을 받았을 것이다. 케인이 스스로 골을 넣지 않더라도 미넨의 공격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 그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사네는 다른 윙어보다 더 열심히 수비하면서도 결정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자주 공을 잃어 팬들에게 압박을 받았다. 그는 케인이 만든 골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 일반적으로 사네가 자신의 경기를 향상시키지 않으면 미넨에서의 그의 경력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케인에게 이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며 그는 토트넘에서의 구동료인 손흥민을 정말 그리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항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심지어 손흥민은 케인에게 고마움을 득점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는 그들이 함께 협업하여 얻은 총 47골 중 손흥민이 24골, 케인이 23골을 기록함으로써 입증되었다. 상대 수비수들에게는 손흥민과 케인 모두가 슛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위협이 된다. 그러나 현재 케인만 막으면 다른 선수들의 결정력은 약해져 상대방의 수비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케인의 경기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갈라타사라이와의 경기 이후 케인은 인터뷰에서 그의 기분을 나타내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현장의 한 기자가 그와 오랫동안 함께 협업했던 손흥민과 다른 선수들과의 차이점에 대해 질문했다. 케인은 대답했다. 손흥민은 우리 팀에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윙어이자 귀중한 자산이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 있으며 미래에 더 많은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는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의 결정력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케인의 발언은 부드럽게 전해졌지만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결정력을 언급함으로써 케인의 심리적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실망의 원인은 케인이 점차 손흥민의 결정력이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독일에서는 손흥민의 결정력이 챔피언스 리그의 공격수들과 비교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갈라타사라이뿐만 아니라 리버풀과 같은 세계적인 팀의 최고의 공격수들도 쉽게 골을 넣는 반면 손흥민은 여전히 매우 효율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의 투엘 감독 역시 이를 깊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서 누가 손흥민에게 사상 최대의 제안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케인을 유지하고 손흥민만큼 결정력 있는 스트라이커를 찾기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을 허론이라고 여길 수 없다. 무 팬들은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만약 무에서 손케인 조합을 다시 만들 수 있다면 공격진에 대한 걱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손흥민을 영입할 수 있다면 케인과의 거래처럼 사내와 큰 금액을 내야 한다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래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손흥민을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당연히 토트넘 팬들은 이에 강하게 반대한다. 현재 손흥민은 토트넘의 상징이며 결정력뿐만 아니라 팀의 주장, 그리고 경기장 안팎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팀에 대한 영향은 감독보다도 크다. 게다가 최근 풀럼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경기장을 떠나자 팀의 모습은 완전히 변했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조차도 팀을 비판했다. 따라서 현지에서는 이렇게 인식되고 있다. 무뿐만 아니라 다른 큰 클럽들도 모두 손흥민을 원하고 그를 유지하는 것이 올 시즌 토트넘의 가장 큰 임무가 될 것이다.